정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스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베트남 주요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도시 봉쇄 완화를 실시한 10월 1일 이후에 베트남 내 주요 경제 및 민생 관련 기사들을 위주로 영상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 어려운 시기입니다. 베트남 투자를 진행하셨거나 앞으로 진행하실 구독자 여러분들, 더욱더 철저히 베트남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시고 소중한 시간과 재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는 베트남 주요 경제도시 노동력 관련 기사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하노이 및 인근 주요 산업도시에 위치한 섬유, 의류, 가죽, 봉제 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봉쇄 정책이 해제되어 생산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9월 초에 호치민시 기업협회가 베트남 내 300개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월 1일 도시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직원의 약 40%만이 직장으로 바로 복귀하기를 원했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귀향한 많은 사람들은 내년 2월 초 음력설 이후에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치민시 노동사회부에 따르면요, 코로나 봉쇄 이전뿐 아니라 봉쇄 완화 이후 50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호치민 및 인근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호치민 및 인근 도시의 수출 가공단지, 산업단지 및 하이테크 파크에 32만 명을 포함하여 각 지역 합계 28만 6천 개 이상의 기업에서 거의 400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류, 신발, 가죽 및 서비스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외지 노동자들의 대량 이탈로 노동력 확보가 사실상 힘이 들다는 내용입니다. 베트남 섬유 및 의류조합의 응엔띠 떠이 부회장은요, 최근 몇 년 동안 의류 및 섬유 종사자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해당 분야에서 최소 10% 이상의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도시를 떠났고 학교가 문을 닫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면서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져서요, 10월 1일부터 30% 이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어도 섬유 및 봉제 산업에서 노동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가죽, 신발 및 핸드백 협회 부회장인 판띠 따잉수안 씨도 가죽, 신발과 가방을 만드는 2,000개 이상의 협회 회원사 기업의 인력 150여만 명이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 공장이 90% 이상 3개월 동안 생산을 중단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차 통제되고 지역이 다시 봉쇄를 완화하면서 생산을 시작했으나 기업은 여전히 30% 이상의 구인난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10월 6일 강력한 도시 봉쇄 및 지역 폐쇄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요, 30%에서 시작한 노동자 부족 수준에서 차츰 회복해 갈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16,000여 명의 근로자가 롱안, 띠엔장, 벤제 및 따이닝 같은 호치민 인근 지역에서 호치민시로 복귀하는데 지방정부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로 돌아와 생산에 복귀할 수 없어 여전히 심각한 노동력 부족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많은 서비스 기업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짠씨 만씨는요, 4군에 있는 태국 음식점과 1군에 있는 유럽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거의 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대유행 이후 두 곳 모두 4달 이상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호치민시가 점진적 도시봉쇄 완화를 발표한 후 만씨는요, 테이크아웃 식품 판매를 계획했지만 직원의 70%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은 22,00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18% 이상의 기업이 노동력의 절대 부족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력 부족이 30.6%에 달하는 베트남 남동부 지역에서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는요, 가죽 및 관련 제품 분야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49%, 전기장비 44%, 섬유 39.5%, 전자 컴퓨터 및 광학 제품 5.6%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시는 2021년 4분기 동안 레스토랑, 호텔 등 서비스업과 봉제, 섬유, 가죽 및 신발과 같은 사업체에 5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위드 코로나한 베트남이 발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우리 교민들도 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베트남 비즈니스와 생활을 영위하시길 기도하고 기원 드릴 뿐입니다. 두 번째로 호치민 국제관광 재개 소식입니다. 모두 경제와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베트남 비즈니스 허브인 호치민시는 코로나로부터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계획에 따라 2022년 초 국제관광 활동을 재개하기 전 11월 1일부터 먼저 베트남 내 국내 여행을 단계별로 재개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내년 2022년 6월부터 관광이 완전 재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기사는 2022년 1월 1일부로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관광 회복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재부터 10월 31일까지 지속되는 1단계에서는요. 코로나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하는 그린존에서 지역 관광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여행사에서 조직한 여행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전염병이 통제된 일부 지역은 개별 관광도 재개된다고 합니다. 관광 지역의 호텔 숙박 시설 및 관광 명소는 정부가 제시한 관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용 능력의 50% 이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주로 그린존으로 평가된 호치민 및 타 도시 간 관광이 전면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호치민시 여행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호치민시 관광 명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숙박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광 지역의 경우 방역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수용 인력의 70%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국내 및 외국의 전염병 통제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국내 여행과 함께 국제 관광 운영이 재개된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게 재개될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10월 9일 회의에서요,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호치민시를 포함한 국가의 전염병 진원지인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 감염과 사망자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 도시봉제 완화 조치 이후 사실 많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여행 완전 개방도 2022년 6월을 이야기하다 현재 많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 1월 카드를 꺼내든 상태인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베트남은 남부 대도시와 북부 대도시의 막힌 경제의 혈관을 뚫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고민할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2022년 초부터 부디 단계적인 계획이 잘 시행되어 내년부터는 큰 문제 없이 출장을 다니고 여행을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영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